북한군이 한 달에 한 2,000불씩을 받습니다. 그런데 북한 군인들한테 10달러만 줘도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돈을 북한 정권이 가져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1년에 김정은한테 차려가는 돈이 한 3,800억에서 4,000억이 됩니다. 하루에 김정은은 지금도 11억 원씩 주머니에 꽂히고 있어요. 그럼 뭐 김정은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죠. 김정은이가 갖고 싶어하는 핵 잠수함이라든가 스텔스 전투기, 우리는 지금 5세대 전투기, 거의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F-35를 미국으로부터 한 40대 도입해가지고 가지고 있고 20대를 더 도입할 이런 계획으로 있는데요. 북한은 아직도 4세대 미그 29, 1980, 90년대에 개발된 소련, 러시아 전투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핵 기술과 함께 러시아가 북한에 줄 가능성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이영종 센터장입니다. 실리적으로 김정은이가 그 파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지난해 10월 중순에 북한군 11,000명, 12,000명을 보냈다는 게 국정원 발표였는데 1, 2월 들어가지고 한 3,000명 정도를 추가로 파병했거든요. 4,000명의 전 사상자가 났으니까. 근데 제가 12,000명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한군이 한 달에 한 2,000불씩을 받습니다. 그런데 북한 군인들한테 10달러만 줘도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돈을 북한 정권이 가져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1년에 김정은한테 차려가는 돈이 한 3,800억에서 4,000억이 됩니다. 하루에 김정은은 지금도 11억 원씩 주머니에 꽂히고 있어요. 그럼 뭐 김정은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죠. 그리고 엄청난 포탄, 그동안 북한이 가지고 있던 낡고 녹슬고 막 이런 오래된 포탄을 다 러시아에다가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북한에 있는 군수 공장들이 풀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경납고라든가 이런 데 쌓아뒀다가 녹슬고 제대로 성능이 발휘 안 되는 이런 노후 무기를 다 우크라이나전에서 소진할 수 있게 해주고, 자기네들은 지금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새로 싹 장비를 새로 갖출 수가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대미 타격이라든가 위협을 위해 가지고 ICBM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왔는데 결국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재진입할 때 열이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궁극의 기술을 아직 도달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핵 기술과 함께 러시아가 북한에 줄 가능성이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갖고 싶어하는 핵 잠수함이라든가 스텔스 전투기, 우리는 지금 5세대 전투기, 거의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F-35를 미국으로부터 한 40대 도입해가지고 가지고 있고 20대를 더 도입할 이런 계획으로 있는데요. 북한은 아직도 4세대 미그 29, 1980, 90년대에 개발된 소련, 러시아 전투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공중에 뜨면은 북한이 100이면 100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전혀 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수십 대의 북한 전투기를 한눈에 다 보고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러시아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김정은에게는 매력적인 이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북러 간에 약간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북한이 파병을 결정하기 전에 2023년 9월에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김정은과 푸틴이 정상회담을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푸틴이 정상회담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북한에다가 정찰위성 기술을 주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기술을 줬습니다. 그래서 두 달 뒤인 11월에 북한이 그 이전에 그렇게 실패하던 정찰위성을 실제로 쏘아 올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김정은이가 고무돼 가지고 작년 1월에 내가 정찰위성 올해 2024년 한 해 동안 3기를 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합니다. 근데 작년에 하나도 쏘지 못했어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엄청난 망신을 당한 겁니다. 왜? 푸틴이 주지 않은 거죠, 기술을. 아마도 푸틴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북한이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줄 수는 있는데 그게 현금이나 식량이나 이런 걸로는 좀 줄 수가 있겠지만 ICBM 기술로 전용될 수 있는 군사정찰 위성 기술을 다 내줬다가는 자신들도 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국제사회로부터도 비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종전 이후에라도 그런 점을 좀 의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푸틴이 결국은
선택한 카드는 놀랍게도 공중조기경보 통제기였어요. 지난 3월 말에 김정은이 무인기, 자폭드론 이런 것들을 뭐 새로 개발한 거를 보겠다고 북한의 군부대를 찾습니다. 그런데 공항 활주로에 놓여 있는 무슨 여객기, 수송기 같은 큰 비행기에 올라가요. 이 비행기 위에는 레이돔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둥근 접시형 대형 안테나도 있고, 저건 틀림없이 조기경보기 에이왁스인데 북한이 그럼 저걸 가졌단 말이야? 이랬는데 실제로 그 내부에 김정은이 들어가 있는 이런 영상을 보니까 조기경보기 맞았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뭐 피스아이나 이런 것들, 보잉 737을 개조한 이런 비행기와는 좀 수준 차이가 있어요. 좀 노후해서 뭐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야 저거 뭐 전자오락실 차린 거 아니야 하늘에다가, 이런 비판도 했지만 어쨌든 푸틴은 김정은에게 공중 조기경보기를 준 겁니다. 러시아가 한 이걸 28대 갖고 있고, 북한은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는 없지만 조기경보 통제기에 지금 쓰고 있는 러시아산 일류신 76 대형 수송기를 갖고 있었어요, 세대를. 근데 뭐 북한이 이거 쓸 일 없죠. 그러니까 아마도 푸틴 입장에서는 전쟁을 수행하는 중이니까 경보기를 통째로 주기는 어렵고, 경보기 그 시스템만을 주어 가지고 북한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류신 76에다가 장착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우리 대북정보당국이 위성으로 이제 북한을 이렇게 감시해 보니까 평양 순안공항에 이렇게 위장막을 치고 뭔가 대형 수송기를 개조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A50이라는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인데, 이게 이제 이런 기능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니까 하늘에 떠서 보면 우리 한국에서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거라든가 미군의 어떤 훈련 상황이라든가 주로 공중전 위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으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김정은한테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야, 너희들 그 군사 정찰 위성 기술 자꾸 달라 그러는데 이 조기 경보기 하나 띄워 놓으면 그거 다 보이니까 정찰 위성에 대한 미련은 좀 버려줄래? 아마 이런 의미에서 공중 조기 경보기를 주게 된 것 같습니다. 거래 리스트에 있는 그 목록만으로 우리가 추산을 해보면 양측이 틀림없이 거래에 성공을 한 거는 맞습니다. 작년 6월에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북러 이제 신조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합의를 해서 북러가 많은 앞으로 교류나 협력을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 놓았죠. 그리고 북러는 어떻게 보면 혈맹 관계를 이렇게 맺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푸틴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돼도 북한이 군사적으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자기네들의 그 약간 부족한 부분, 물량적으로 좀 채워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후원 세력을 얻었다는 게 좀 도움이 될 거고요. 김정은 입장에서도 푸틴이 앞으로 정치적인 좀 든든한 후견 역할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걱정이랄까? 뭐 저희가 걱정할 거는 아닙니다만, 북한이 지금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서 달러 베이스가 아니라 루브라 체제에 지금 편입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루브라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 정말 국제 경제나 이런 데서 형편없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북한군 병사들에 대한 어떤 용병 대가라든가 이런 것들, 또 무기 지원의 대가 이런 것들을 루브라 결제로 이렇게 한다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좀 되게 난감한 상황이 올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푸틴 입장에서 지금 그거를 달러 베이스로 결제를 하거나 거래를 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좀 이제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의문스러운 거는 푸틴이 김정은이 그렇게 무기를 많이 보내주고 병사들을 보내서 수없이 죽고 다치고 이랬는데도 아직 대북 소식통이나 또 탈북민들, 북한 주민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뭐 러시아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식량이 들어왔다든가, 또 생필품이 들어왔다든가, 의약품이 들어왔다든가, 유류나 다른 물품들이 들어왔다는 이런 소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푸틴이 경황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북러 간에 뭔가 이렇게 계산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은 조금 좀 미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시진핑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아무리 말썽을 피우고 뭐 지금 집 나간 자식처럼 이렇게 해도 그걸 안 품어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거꾸로 놓고 보면 북한이 한미의 어떤 중국에 대한 전진 배치나 압박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정말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뭐 사드라든가 이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압록강하고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만약에 한미연합전력이라든가 한미동맹과 중국이 마주한다 이러면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뭐 숨이 탁탁 막힐 지경이겠죠.
그런 점에서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든 달래서 좀 이렇게 가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